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신공항이 포함돼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설이 휩쓸고 간 도로 곳곳에 이른바 포트홀이라는 구멍이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에 잘 타지 않고 성면도 들어있지 않은 나무 재질의 천장 마감재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권 국제공항이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신공항이 포함된 겁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까지는 건설하겠다는데 새만금 개발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신공항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김제공항 사업과 현 군산공항의 기능을 대체할 공항으로 새만금 지역을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다음 달 고시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를 감안해 공항의 수요와 입지, 규모, 사업 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유치를 추진 중인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춰 국제공항을 완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같은 경우가 확정이 된다든지 하면 오히려 그 이전에 공항을 앞당길 수도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 확보 면에서 전혀 걸림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난해 보고된 연구 용역을 보면 전북권 항공 수요는 2025년 19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7년 내 공항 건설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추진과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새만금 지역 성공을 위해서 공항이 필요한 것이고 수요도 새만금 지역이 성공한다면 수요가 또 그것 때문에 추가되고. 하늘길에 있어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라북도가 세계로 도약하는 날개를 달지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권 국제공항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김제공항으로만 따져도 20년인데 그간의 추진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전북권 공항의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6년 유종군 지사 요청으로 99년 건교부가 김제공항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김제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졌고 2003년 감사원 감사 이후 김제공항 건설은 백지화됩니다. 국회에서 예산 확보 가능성은 좀 있는가요? 국내 공항으로? 국내 공항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군산공항 확장을 거론하며 전북권 공항은 군산으로 급선회합니다. 민선 4호기 김한주 지사는 군산공항 활주로를 확장해 국제선 취항에 나섰지만 미군은 안보상의 이유로 거절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역시 2011년 정부의 4차 공항 계획에서 제외됐으며 김 지사는 김제공항 재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북권 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할 중요한 시설인 만큼 김제공항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후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공항을 일찌감치 전북권 공항으로 낙점한 뒤 철저한 수요 조사를 거쳐 마침내 정부 공항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지만 내부 반대가 시작부터 발목을 잡았고 미군의 반대를 예상치 못한 부적절한 입지 선정도 20년이란 허송 세월을 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새만금 공항이 첫 삽을 뜨기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군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새만금 내부 입지 결정부터 잡음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100% 순응한다. 그런 걸 어떤 자치단체끼리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또 만에 하나 미군의 간섭에 대비해 국제선의 취항 합의 내용을 주한 미군 지휘협정에 포함시키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착공까지 적지 않은 재원 확보 노력과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도록 정치권의 꾸준한 지원 사격도 절실합니다. 항공교통의 오지라는 전북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지만 현재 국방부에 제출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공사에 착공, 2018년까지 항공대대 이전을 모두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항공대대 이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했으며 12월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 현재 29%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그간 반복된 한파와 폭설은 도로에도 달갑지 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도로 위의 지뢰라는 포트홀인데 운전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도로 중간에 구멍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도로 위에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생긴 겁니다. 포트홀을 지나갈 때마다 차체까지 흔들릴 정도입니다.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들 달리다 보면은 쿵쿵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사고 위험도 있고.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곳곳에 생긴 포트홀은 안전운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수팀을 2팀을 운영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40-50개씩 계속 떼우고 있습니다. 포트홀은 도로에 스며든 물기가 일교차에 의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약한 부분이 부서지면서 발생합니다. 겨울철에는 제설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도로를 부식시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포트홀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방향 전환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홀 구간을 진행할 때 일단 감속 서행하면서 진행을 한 후에 그 후에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을 확인을 하는 것이 포트홀을 달리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검찰청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한파와 폭설로 오늘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이 39억 원으로 비닐하우스 662동, 38헥타르가 눈더미에 내려앉았고 축사 7동이 무너졌으며 채소와 과일 등 농작물 2.3헥타르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창 양식장 2곳에서는 숭어 11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날이 풀리면서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도내 평균 최고 기온은 영하 2.3도로 광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5.3도 낮은 영하 10.5도로 관측 이래 네 번째로 낮는 등 기록적인 한파로 나타났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쓰면서 불에도 잘 타지 않는 천장 마감재가 개발됐습니다. 화재 대응은 물론 1급 발암물질인 성면 대체제로도 활용이 기대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의 한 가구에서 시작된 불길이 맹렬하게 위층으로 타올라갑니다. 벽체와 천장을 태운 화만은 위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장이 불에 잘 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목재와 새롭게 개발된 천장재로 모형을 만들어 실험해봤습니다. 일반 목재로 만든 집은 불을 붙인 뒤 1분 만에 2층으로 불길이 옮겨 붙고 6분이 지나자 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불에 잘 타지 않도록 개발된 목재는 10분이 지나 불이 다 꺼진 뒤에도 그을린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수지를 합판에 주입해 개발한 천장재는 이 같은 화재 취약성을 극복한 데다 기존의 석고 마감재와 비교해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절반 수준이지만 10배 이상 강하고 소음을 줄여주는 흡음성은 2배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들어있는 오래된 석고 제품을 대체할 친환경 자재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목질개 재료를 이용해서 그 불에 안 타는 천장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공비나 앞으로의 시장성을 고려하면 경쟁력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오래 쓸 수 있고 또한 재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친환경적이고 대량 생산을 하면은 시장의 경제성이 충분합니다. 현재 도내 학교 10곳 가운데 7곳이 성면에 노출돼 있는 현실. 새롭게 개발된 천장 마감재가 위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흑미와 같은 잡곡류에 비만을 억제하는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실용화가 기대되는데 관건은 경제성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미의 속껍질에서 뽑아낸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 물질을 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비교해봤습니다. 12주 동안 먹인 쥐의 비만 지수가 25.8%, 체지방은 27.5%, 혈중 중성지방은 18.1%, 혈중 콜레스테롤은 10.5% 감소했습니다. 왼쪽은 흑미 무처리군인데요. 얘네는 지방 입자가 크고 빡빡하게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 입자도 작아지고 그리고 밀도도 흑미 속껍질을 알코올로 녹여 추출한 고농축 물질을 캡슐 형태로 급여한 갱년기 여성에게도 복부 지방이 5.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흑미의 검은 부분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같은 유용 물질이 지방 합성과 흡수는 억제하고 배출을 도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방 세포가 분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그 지방 세포 내에서 어떤 지방 합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특허를 출원하고 향후 기능성 식품 개발과 같은 실용화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흑미를 밥으로 지어 먹을 때에는 기능성 물질 섭취가 용이하지 않고 유용 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쌀을 밥쌀로 쓸 수는 없어 경제성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간부 공무원인 A 과장이 인격 모독과 비하,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해 다수의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과장은 이에 대해 업무를 위한 질책 수준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익산시는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 외 교직원들께서 848만 4,416원 보내셨습니다. 익산시 왕국면 상공인협의회 송웅빈 회장 외 회원들께서 100만 원 보내셨습니다. 익산시 부송동 우남콤비타운 주민들께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는 과대 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선물 세트 과대 포장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음료나 주류, 과일의 경우 포장 횟수가 2번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포장 공간 비율도 25%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해 전북의 혼인 건수가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북 지역 혼인 건수는 8,000건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